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모델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서머리,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그 요소 9블럭이죠. 9가지 블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학기의 목표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 사업 계획을 한번 입력해 보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이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2주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고 어떤 항목을 그 9가지 칸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템 패키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이템 패키지는 결국은 네 군데의 그 칸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네 군데의 칸 중에 제일 먼저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고객 세분화 쪽이고요. 두 번째가 그런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그 가치 모델을 넣는 게 두 번째 칸이고요. 그렇게 가치 모델의 결과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판매할 것인지, 그 판매 유통 라인을 적는 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 게 고객들한테 어떻게 그럼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릴 것인가. 그게 고객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먼저 픽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를 합쳐서 아이템 패키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경쟁 제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예요. 기존의 어떤 산업이든 아니면 기존의 경쟁 상품이든 그 상품을 깨부시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상품을 능가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담아야 되는 주요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9 그 블록 9가지 칸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보다 그 칸마다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내용을 넣으면, 이게 보세요. 9가지인데 예를 들면 한 가지의 그 칸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를 두 번째 칸에 변화가 일어난 것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새로운 모델이 두 개, 세 개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가지 칸의 모든 내용들을 기존 거랑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 변화된 거에 대한 어떤 조합을 시킨다? 그러면 아이템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이랑 똑같이 갈 수도 있고요. 기존이랑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여하튼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같이 바뀌는 것도 맞지만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계속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하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기존 사업, 기존 산업 또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어떤 거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 기존에 있던 산업에 있어서 내 아이디어로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 그 변경한 게 결국은 고객한테 가치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변화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인가? 이 내용을 기재하는 게 바로 뭐다? 비즈니스 모델 9블럭,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을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이 뭐라고요? 여기가 1번이에요. 고객 세분화가 1번. 1번이 이거고요. 2번이 가치 창출. 3번이 유통채널. 4번이 고객관계. 이게 이 네 가지가 여기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기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제품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내가 이런 쪽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전개해 보겠다. 기존에는 이런 가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또 기존에는 이런 쪽의 유통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 유통을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이런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변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핵심은 바로 뭐다? 예, 기존 제품 산업을 바꿔라예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바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꾼 내용을 한번 여기다 기록해봐라. 그게 바로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내 사업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요 네 가지, 예, 고객 세분화, 가치 창출, 고객 관계, 유통 채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그 사례로는 뭘 했죠? 맞습니다. 치킨, 영원한 창업의 테마, 치킨. 예, 이거와 관련돼서 일단 기존에는 야식을, 치킨에 관련돼서 야식을 좋아하고 건강을 신봉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서 뭐예요? 하여튼 치킨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또 바꿔보자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치킨을 정말 뭐 때문에 싫어해? 지방이 끼고 살이 찌고 몸에 안 좋고 생각해서 헬스, 몸을 진짜 생각하는 헬창족, 이런 분들은 치킨을 싫어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한번 치킨을 먹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고객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헬창족에게는 기존에 안 먹는 이유가 뭐다 나와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이유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스의 다변화 이런 걸로 가치를 창출했고, 제품 구성의 다변화 이런 걸로 가치를 창출했고, 세트 메뉴 선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올리브유 치킨을 사용했고. 이래도 근데 헬창 쪽은 싫어했어. 왜? 그래도 먹으면 살이 찌고 지방이 나오니까, 단백질이 안 생성되고 근육이 생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헬창족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먹는다?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단백질 생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요 니즈가 결국은 치킨을 새로 만들 때 단백질 위주의 치킨 레시피를 활용한 닭가슴살 치킨을 한번 맛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보자. 이게 뭐예요? 컨셉이에요. 이런 게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비슷한 그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한번 단백질 닭가슴살 왜 갑자기 느려졌지 모르겠네. 다시 닭가슴살. 자, 이 닭가슴살 이렇게 보시면요, 별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닭가슴살, 플랫페퍼 이런 것들도 지금 800g 거의 1kg인데 15,800원 싸네. 그죠? 닭가슴살, 청양고추, 그릴, 이것도 맛있겠다. 스테이크 같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치킨이 안 나오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가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언젠간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기존에는 유통 채널이 보통 프랜차이즈나 로드샵, 그죠? 그냥 일반 상점,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런 쪽을 통해서 판매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한번 이런 거를 편의점을 통해서 한번 팔아볼까? 이런 제품을, 또는 온라인 쇼핑몰, 특히 자사몰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까? 아니면 헬스 클럽 자체가 이거의 판매망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거꾸로 지금도 이거는 꼭 뭐 이런 제품을 개발할 필요도 없이 기존에 이런 제품이 할인 같은 제품을 우리가 사입을 해서 거꾸로 아니면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헬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헬스클럽을 하나의 가맹점으로 두는 그런, 그래서 헬스클럽도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가져갈 수 있게, 수익 모델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엔. 저는 뭐든지 안 된다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관계. 고객관계는 기존에는 전단지라든가 치킨집들은 지역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런 내 장소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예,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또는 헬스클럽의 전단이나 포스터를 부착해서 한번 직접 고객을 유치해 보겠다 라고 고객 관계를 새롭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5개가 남았죠? 핵심 자원, 이게 5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순서부터 나타내 줄게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죄송합니다. 핵심 역량, 그 다음이 핵심 파트너. 핵심 파트너. 그 다음이 비용 구조와 수익 모델은 거의 똑같은데요. 먼저 비용 구조. 1, 2, 3, 4, 5, 6, 7. 7이네. 5, 6, 7이네. 이게 이상하다 했어. 7. 그다음 비용 구조 8. 그다음 수익 모델이 9. 이렇게 해서 순서예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1번 고객을 정해야 되겠죠. 2번 그 고객들에 대한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 채널을 이용할 것이고, 네 번째로 그 고객들한테 제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설명할 것인가,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자원, 핵심 역량, 핵심 파트너, 비용 구조, 수익 모델,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해볼게요. 이 핵심 자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핵심 자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적은 거야. 모든 일, 모든 가장 중요한 일, 이게 적혀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단백질 위주의 맛이 있는 치킨을 만들어서, 치킨 전문점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 시키겠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해야 되는 일이, 요거는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모든 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건강 치킨 프랜차이즈, 예를 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기 위해서, 사업화하기 위한 주요 업무, 주요 일,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저
건강치킨 관련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레시피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한마디로 조리 방법 또는 생산 방법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게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먼저 메뉴 구성부터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메뉴 구성 컨셉이 나와줘야 되고요. 이 메뉴 구성 컨셉마다 건강치킨 레시피가 나와줘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건강치킨 레시피 나와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메뉴 개발 이렇게 하고 그 메뉴 개발 중에 메뉴 구성 컨셉이 있어야 되고 건강치킨 레시피가 나와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메뉴판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죠. 제작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또 해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맞습니다. 저런 메뉴를 제작해낼 수 있는 그 제품 생산 라인이 있어야 되죠. 그죠? 제품 생산 공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게요. 이 공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쵸? 공장이 있어야 돼.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제품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되고, 자,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걸 팔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프랜차이즈니까 가맹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영업조직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영업도 돼야 되니까. 자,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자원으로는. 공장도 있어야 돼요. 이건 인프라죠. 또 영업조직도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이거 외에도 맞아요. 먼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관련된 뭐 안내, 브로셔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업조직 플러스 가맹점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도면이라든가 그죠? 또는 인테리어 뭐 업체라든가 시공 조직도 있어야 되겠네. 그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또 영업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이 오픈되려면 오픈 팀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육 팀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게 준비돼야 될까요? 오픈팀 말고. 그러니까 이 핵심 자원은요.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기 적혀야 되는 거예요. 자, 핵심 자원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맞아요. 물류 조직도 있어야 돼요. 물류 유통 조직. 그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물류 유통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될까요? 프랜차이즈만 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헬스클럽에다 넣는 거 말고도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헬스클럽 내에 샵인샵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래도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영업 조직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 샵인샵으로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 거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유통 조직 외에, 그렇죠. 유통 조직 외에 사후 관리 조직도 필요할 거고요. 또 어떤 조직이 필요할까요? 물건이 다 팔렸으면 또 주문을 해야 되는 주문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맞아요. 내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브랜드 등록 및 상표 출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쭉 적어 놓는 게 바로 어디다? 핵심 자원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핵심 자원 분석을 적어 놓고, 분석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핵심 자원은 이런 건데, 핵심 자원에서 이거 핵심 자원 분석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게 분석인데, 이거 핵심 자원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두 번째가 핵심 역량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핵심 역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핵심 역량을 도출한다는 건 저 모든 위에 있는 일들, 이게 다 돼야지만 사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저 위에 있는 일들 다 해야지만 사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해야지만 사업화가 되는데,
그때 핵심 역량은 뭐냐면 저 일들을 남한테 맡길 거면 그게 핵심 자원이고요. 내가 직접 한 조직에 포함시켜서 내가 직접 할 거면 그게 바로 뭐다? 핵심 역량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외부에다 맡기고 외부 사람들이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제품 생산 공장은 처음이니까 일단 외주를 줄 거야. 이런 뭐야? 이건 핵심 자원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핵심 역량은 뭐라고요? 내가 만약에 제품 아이디어가 있는 제품을 우리 공장에서 제조를 하겠다. 이런 뭐가 돼요? 이거는 핵심 역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장부터 만들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럼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할까 남이 할까를 나누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테리어 시공 조직을 내가 직원을 써서 뽑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핵심 역량이 되는 거고 인테리어 회사에다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핵심 자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중에서 근데 대부분은요 핵심 역량은 주로 어떤 거를 초기 기업들은 초기 기업의 핵심 역량은 인프라보다 지향하고 뭐를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져갈 거는 무거운 것들은 빼고 가벼운 것들 위주로는 내가 가져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형자산으로 될 것보다는 무형자산으로 되는 것들을 내가 투자해서 내 걸로 가져가자.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기의 내용 중에서 무형자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형자산. 맞습니다. 저 위에 보면 메뉴 개발은 내가 하는 게 좋은 거야. 아시겠죠? 메뉴 개발 및 레시피. 이거는 핵심 역량으로 가져가자. 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맛있는 치킨은 내가 노하우로 가져가는 게 좋죠. 그쵸? 이거는 내가 가져가자. 두 번째, 여기에는 메뉴판도 포함되어 있죠. 메뉴판 디자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핵심 역량으로 가져가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문 처리 시스템. 이런 건 내가 만들어서 가져가자. 예, 주문 처리 시스템은. 그리고 브랜드 등록 및 상표를 내 걸로 가져가자. 이러면 이게 뭐예요? 핵심 역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여기는 역량이니까 요건 빼고요. 요건 빼고 핵심 역량으로 뭘 가져가자? 보통 기존에는 핵심 역량이 뭘까요? 기존의 핵심 역량은 기존의 핵심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치킨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존에는 핵심 역량으로 인정이 될 수 있었을까? 기존에 뭐가 있을까요? 핵심 역량이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핵심 역량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제조 기반 아니면 물류 기반이 대부분이다.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이게 맞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근데 초기 기업인 우리는 뭘로 가져가겠다? 핵심 역량을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우 또는 무형자산으로만 가져가 보겠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핵심 역량이 사업을 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왜냐면 패시브 인컴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적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다? 여기는 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메뉴 개발, 그리고 브랜드 소유, 이런 것들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이걸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핵심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생산 공장 핵심 자원이죠. 또 영업조직도 핵심 자원으로 가져갈게요. 아니, 핵심 자원으로. 왜? 필요하잖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영업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업조직은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외주 대신 인센티브 사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 가맹점의 인테리어 관련돼서 인테리어 조직은 외주를 줄 수도 있겠죠. 그쵸? 예, 경쟁을 해서 외주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오픈팀을 핵심 자원으로 가져갈까? 이러려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는 오픈팀은 사람을 뽑을 생각도 해야 돼요. 약간 부담이 되죠. 근데 오픈팀은 제 생각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핵심 자원에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물류 유통 조직. CJ나 이런 데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류 유통 조직도 기존 핵심 자원으로 보는 게 낫겠다. 아니,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 보는 게 낫겠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물류 유통 조직. 그럼 다 됐네.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자, 요렇게 적으면 되고요. 요게 이제 핵심 자원이야, 그럼. 그리고 핵심 역량.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라든가 핵심 자원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핵심 자원 분석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부터 분석이 된 다음에 그 일들 중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열정을 다해서 내가 투자해서 해야 되는 일들, 이게 뭐다? 핵심 역량. 그리고 이 내가 무조건 하긴 해야 되지만 사업화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고 남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업들, 일들, 이걸 뭐라 그래? 핵심 자원이라 그래요. 핵심 자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핵심 파트너는 무슨 뜻이냐? 핵심 파트너는 무슨 뜻이냐? 핵심 파트너는 뭘 뜻할까요? 핵심 파트너는 바로 핵심 자원은 내게 아니었잖아요. 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내가 뭐를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되잖아요. 왜? 위탁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체 외부에다 맡기면 인테리어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물류를 갖다 외부에다 맡기면 물류비를 따로 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그 외부 조직을 우리 사업의 동반자 또는 뭐가 돼요? 네트워킹 기관으로 만들면 가장 좋다. 아시겠죠? 네트워킹 기관으로 만들면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트워킹 기관으로 만들면 가장 좋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해? 맞아요. 그 조직에, 해당 조직에 뭐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핵심 파트너라 그래요. 외부 조직을 우리 사업의 동반자 또는 네트워킹 기관을 만들기 위해 해당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쵸? 지금도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급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급 조직이 생산이에요. 생산 공장. 그죠? 첫 번째가. 또 두 번째로 지금 나눠놓은 게 어떤 거죠? 물류 조직이에요. 그죠? 세 번째로는 인테리어 조직이에요. 인테리어 조직. 지금 같은 사업에서는 이 세 가지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테리어 조직, 물류 유통 조직, 생산 공장, 그 다음에 영업 조직.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요, 비용 대비 뭘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수수료 대비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제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카운터파트를 뭐라 그런다? 핵심 파트너라 그래요. 그리고 이 핵심 파트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섯 번째 조직이, 이건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대표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헬스클럽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는 헬스클럽 대표 조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헬스클럽 대표 조직이 과연 누굴까? 또 영업 조직의 대표는 누굴까? 또는 인테리어 조직의 대표는 누굴까?
물류 조직의 대표는 누굴까? 공급 조직의 대표는 누굴까? 이 누굴까가 바로 누굴까? 핵심 파트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2교시 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적히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일단 그거부터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